아직은 우리나라가 다당제 정책 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국민의 힘을 보수 정당에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그래서 절반은 윤 대통령이 좋아서 찍은 사람, 절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찍은 거지 꼭 윤 대통령이 좋아서 찍은 사람이 아닌 사람, 이게 중도거든요. 중도가 바라는 거는 세 가지예요.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되는,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믿어요. 끝나고 나서 말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믿어요. 그게 안 보이면 저거 그냥 말이야. 예,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제가 당대표를 4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기네스북 아닌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다당제 다당제가 정책되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을 보수 정당에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조금 그러니까 더, 보수의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유연하게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고, 그리고 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안는, 왜냐하면 이게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맞닥뜨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은 사회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그렇죠. 사회적인 약자를 품어안지 않는 정당은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국민의힘이건 다 국민의 버림을 받아서 집권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래서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48.5% 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절반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은 윤 대통령이 좋아서 찍은 사람, 절반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찍은 거지 꼭 윤 대통령이 좋아서 찍은 사람이 아닌 사람, 이게 중도거든요. 여기가 다 떨어져 나가서 25%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중도를 지금까지 10년간 주창해서 아는데요, 중도가 바라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공정과 상식이 지켜져야 된다. 그건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믿어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합리성. 그러니까 뭐 내로남불처럼 이런 비합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말 모든 문제들을, 사회 문제를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면 납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민생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 이런 게, 그리고 또 약간 더 폭을 넓히면 여기서 소외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품어안는 것,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중도층이 제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여서 대통령께서 마음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선거 때는 말로 하면 돼요. 그렇죠. 집권하고 난 다음은 행동을 봐야 믿어요. 그렇죠. 집권하고 나서 말만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8.15 선언에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믿어요. 예를 들면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주려면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저거 그냥 말이야. 지지가 안 돌아오는 거죠. 그거는 전적으로 사실은 인사권자, 이제 대통령은 인사권자니까 본인이 판단해서 인사를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인사를 추천했는데 이 사람은 안 맞겠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추천하고 책임은 안 지고 그러면은 되지는 않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거는 존중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바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까지는 지지율이 저렇게 답보 상태여서 굉장히 안타깝죠. 이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건지를 아마도 고민도 하시겠지만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 실행은 정부가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100일 대응 방안 같은 거를 해서 8월 말까지 계획이 이렇게 거의 촘촘하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발표도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빨리 장관이 인선이 안 되면서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논란들 해결하느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미처 청와대는 아니죠. 용산공사가 덜 되고 그래서 100일 내에 했어야 되는 일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래요. 네. 예를 들면 무슨 대회가 네. 열린다 해야지 이제 출전 신청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이 대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고 네. 갑자기 코로나가 악화되면 안 열릴 수도 있어. 이러는데 갑자기 저 나갈게요. 이러면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직도 정리해야 될 게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게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고 네. 그 다음에 혁신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런 것도 네. 아직 그쵸. 모호하고 네. 또 언제까지 할 건지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의 그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네. 그 다음에 어제 신청했던 가처분. 가처분이 또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각자가 그 상황에서 고민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겠죠. 그렇죠. 그때 입장을 밝히는 게 네. 그게 맞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저밖에 없다. 그리고 네.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게 구호는 좋죠, 사실은. 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도의 특성이 이렇다. 그래서 합리성이 필요하고 근데 증거를 필요로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각 분야에 대한 현장 전문성들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보여요.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일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당노표 하면서 제가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고 싶은 말 10분의 1만 한다. 근데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평생 가장 오래 했던 일이 뭐냐? 조직 관리.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면 조직 관리자라고 상상을 못 하는데 저는 혼자서 1300명 되는 안랩을 만들고 49의 포스코 이사회 의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대학 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매번 그 당대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일관되게 해온 거는 조직 관리자예요. 사람들이 무슨 저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무슨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웃기고 있는 소리. 견원직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견하고 원은 싸우잖아요. 제가 싸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정치를 해요? 정치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한 목적인 지금 국민의 민생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행복하게 만들고 미래를 준비를 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적인 목적인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바뀌잖아요. 그거 생각만 하는데도 제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진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누가 말해서 어떻게 듣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짝사랑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한쪽은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미워하고 저는 관심이 없어서 저는 반응 대꾸가 없어요. 앙숙. 네. 앙숙 관계가 아니라니까. 혼자서 그러는 거지. 어떤 사람 분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무슨 반응을 해야지. 안 하면 바보같이 보인다고. 저 약하게 정치인이 약하게 보인다고 저를 위하는 분들이 말을 하시는데 진짜 저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그렇죠. 10년 안 됐는데 보자. 제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고 그 다음에 3번 달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당선되고 재선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10년 중에서 양자 대결한 게 이번 분당이 처음이에요. 제가 정치하면서. 근데 그동안에 재선까지 다 했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제가 당대표를 4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기네스북 아닌가? 저 현역 의원 중에서 창당을 해서 38살짜리 저 교섭단체를 만든 유일한 의원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전국 선거를 당대표로서 전부 지휘를 해본 유일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YSDJ도 정치 10년 만에는 그 정도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국민들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니까 이거는 제게 아니고 소중한 자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잘 써서 제대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의 모습을 만들고 개혁을 하는 게 제 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사실은. 저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의사, 그리고 또 프로그래머,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해서 경영자, 그 다음에 카이스트 서울대 정년보장 교수, 테니어 교수. 예, 거기다가 정치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공익적으로 V3도 무료로 배포하고 의료봉사도 목숨 걸고 대구에 의료봉사 가고 재산 절반 1,500억 기부해가지고 재단 만들고 지금 또 정치하면서도 그 어려운 3당에서 10년간 있었던 거는 지난 70년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제가 유일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곳에서 살아남으면서 어쨌든 민생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사회를 잘 규정하는 지표가 2가지가 있다고 하면 자살률과 출생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이 거대 담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결과적으로 자살률 낮고 출생률 높은 나라를 만드는 거,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 그 다음에 또 성실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정말 공정이 뿌리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들, 그런 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셋 다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친한 언론사 기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게
만날 때마다 새로운 책 이야기를 해요. 야,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시간이 있을까? 너무 착하고 좋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거예요. 가족들 다 데리고. 이런 분들이 못 견디고 한 분 한 분 다 떠나고 나면 그런 분들이 사라진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농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분들이 막 매일매일 피해의식 얻고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은 이민 가버리는 이런 사회가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사회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꿈이죠, 사실.